그래서 에너지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에너지 관련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난주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은혜 연구원님 좀 정리해 주시죠. 원유 시장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원유 시장은 44달러에서 48달러 사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제 거의 5% 가까이 하락한 44.2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처럼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상승을 한 다음에 주 후반부터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 전반적으로 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 초반에 상승했던 원인은 이제 브라질의 원유 생산 업체가 파업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유 생산 업체가 파업을 한다면 공급이 감소되겠죠. 네, 이러한 원인 때문에 유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 또 유가는 최근에 이제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투기 세력들의 특징은 이제 상승하는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쇼커버링으로 이제 매도한 물량을 이제 다시 다 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크게 이제 자그마한 이슈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크게 상승하면서 48.5달러까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쉽게도 다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EIA 원유 재고 보고서, 매주 발표되는 원유 재고 보고서에서 이제 예상치보다는 증가한 280만 배럴로 이제 재고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이제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다시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후에는 역시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자극이 돼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원자재인 원유 가격은 크게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자, 쇼커버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대주거래라든지 아니면 공매도를 했을 때 빌렸던 것을 다시 갚기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기 때문에 결국 그 매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서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상승했다가 원유 재고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국제 유가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원유를 제외한 다른 에너지 시장 움직임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서상영 이사가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뭐 천연가스가 네. 유일하겠죠. 천연가스는 지난주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그 전주도 그랬고요. 일단 뭐 천연가스 재고만 발표됐다면 한 5% 6%씩 막 폭등을 하고 뭐 계속 그런 식이었거든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폭의 상승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2% 넘게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죠.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일단 재고 감소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게요. 일단 뭐 오늘 저녁이죠. 네. 일단 EIA에서 단기 원유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목요일 날 또 이제 오펙에서 네. 이제 월간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금요일 날 IEA에서 이제 원유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네. 지난달에 대부분 세 개 다 일단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 특히나 이제 오펙 월간 보고서에서는 비오펙 국가들 중 그중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감소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됐었어요. 네. 일단 뭐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이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이 발표가 된다라면 일단 유가는 좀 상승 추세를 확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오펙 사무총장이 이제 또 한마디를 했었는데 일단 12월 달에 원유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뭐 왜요? 이런 내용들도 얘기했고 이유는 뭐 수요가 계속 날씨가 추워지면 네. 겨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좀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IEA에서도 한마디 했는데 2020년 아직도 멀었죠. 네. 2020년대 유가가 80불 간답니다. 그러면 지금 뭐 40불대 초반이니까 지금 사놓으면 한 5년 가지고 있으면 100%네요. 네. 수익률 좋죠. 나쁘지 않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가가 좀 반동을 줬는데 또 똑같은 내용이죠. 달러 강세. 달러 강세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빠지는 그런 과정들. 어차피 뭐 그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 주에도 만약에 이제 원유 재고 보고서가 지난달에 비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오펙 사무총장도 그렇고 엊그저께는 또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12월 달에 원유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고서에 포함이 되면 유가는 크게 이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죠. 왜냐면 최근 들어서 유가가 상승할 때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요. 빠질 때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우리 그 주식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고점에서 변동성이 커지면 이거는 꼭지. 네. 바닥에서 변동성이 커지면 이거는 바닥.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유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유가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투기 세력들 같은 경우가 공매도를 매도 숏 커버링을 숏을 쳤는데 네. 뭐 우호적인 내용이 나오면 갑자기 또 이제 단기 자금이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청산을 해버려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계속 그랬고요. 사실은 상승폭이 뭐 그렇게 크게 나올 만한 이슈가 아닌데 뭐 3%, 4%씩 막 폭등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 자체가 네. 좀 유의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번 주에 같은 경우도 어차피 원유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보고서 자체가 양호하게 나오면 네. 좀 상승폭을 키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좀 상승폭이 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 전망과 달리 오펙이나 뭐 IEA나 EIA에서 뭐 수요 증가 폭이 좀 감소할 거다. 네. 이런 내용 나와버리면 뭐 다시 그렇죠. 빠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지난달의 내용 자체를 다시 변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사무총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전망까지 다 얘기해버렸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망까지 다 들어봤으니까 바로 저희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